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8살이 된 이지혜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8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매년 명절이면 반복되는 가슴 아픈 일들이요. 처음 시집 왔을 때만 해도 모든 게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시어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하셨어요. 지혜야, 올해도 차례상 준비 잘해야 한다. 시아버지가 까다로우셔서 그렇지 정성스럽게 준비하면 다 좋아하신단다. 저는 늘 그렇게 시어머니 말씀대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명절 전날 아침이면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으로 달려갑니다. 남편 준호는 운전대를 잡고 저는 옆에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직행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차례 음식 준비를 시작하죠. 시어머니와 함께 송편도 빚고 전도 부치고 갖은 나물도 무칩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아이고, 고맙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이야. 이런 대화를 나누며 분주하게 차례상을 차립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차례를 모시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다음 음식을 준비합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준비가 마무리될 때쯤이면 이미 오후가 되어 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친정에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조심스레 말을 꺼내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뭘 그렇게 일찍 가려고 그러니? 시누이도 조금 있으면 올 텐데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매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시누이는 항상 저녁 늦게 도착한다는 겁니다. 저녁 7시, 때로는 8시가 넘어서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친정에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어머님, 작년에도 친정에 못 갔어요. 올해는 꼭 가야 해요. 아이고, 친정은 평소에도 자주 가면 되지 않니? 명절인데. 이건 정말 가슴 아픈 말입니다. 친정도 명절이고 친정 부모님도 딸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말이죠. 남편에게 눈빛으로 도움을 청해도 준호는 그저 엄마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라고 중얼거릴 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에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시누이가 아직 안 왔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 다음에 와도 된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친정아버지의 그 말씀이 8년째 매년 들려옵니다. 가끔은 아예 가지 못하는 명절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누이는 언니, 우리 집안 행사 끝나고 내일 가면 되잖아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 내일은 늘 시댁의 다른 일정으로 채워지곤 했습니다. 시누이는 명절날 화려한 옷차림으로 늦게 등장해 모두의 관심을 받으며 오빠 차례상 차리느라 고생 많았죠?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에선 울컥하는 것이 올라옵니다. 그 차례상은 제가 전날부터 준비한 건데 시누이의 눈엔 오빠가 차린 것처럼 보이나 봅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명절날 친정과 시댁을 공평하게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시댁이 우선이었고 친정은 명절이 지난 후 평일에 잠깐 들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항상 괜찮다. 우리는 괜찮으니 네 시댁에서 잘 지내라고 말씀하셨지만 명절날 딸을 기다리는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명절의 비극이 8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침내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은 명절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려입고 선물을 들고 시댁을 방문했죠. 시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정성 들여 삼계탕을 끓였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홍삼 선물 세트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고맙다. 우리 며느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아버지, 시누이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제게도 들리더군요.
저번에 내가 갔던 여수 앞바다가 진짜 예쁘더라. 특히 밤에 보는 야경이. 신우이 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여행을 좋아하는 미연이 또 어디를 다녀왔나 싶었죠.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신우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명절 연휴 길던데? 차례 지내고 우리 다 같이 여수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케이블카도 타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신우이가 아니라 저도 계획이 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가기로 한 제주도 여행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연휴에 친정 부모님과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던 터였습니다. 부엌에서 뛰쳐나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좋은 생각이다. 여수는 오래전에 갔었는데 다시 가보고 싶었지. 시어머니도 그럼 내 생일 겸해서 다 같이 여행 가면 좋겠구나. 준호야, 넌 어때? 라고 물었죠. 남편 준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네,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접시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 생각도 좀 들어주세요. 모두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보통 시댁에서 제가 이렇게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번 명절에 친정 부모님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미리 예약도 해놓은 상태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신우이 미연은 언니,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처음 듣는데? 라며 어깨를 으쓱했죠. 네. 8년 동안 한 번도 명절에 친정에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서 올해는 꼭 함께 하고 싶었어요. 말을 마치자 방 안에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침묵을 깼습니다. 지혜야, 친정은 다음에 가면 되지 않니? 우리가 모처럼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데. 신우이도 가세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시댁이 싫어요? 우리 가족 여행인데.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가족이 아닌가? 내 친정은 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요. 시댁이 싫은 게 아니라 제 부모님도 가족인데 항상 시댁만 우선시되는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신우이 말이 맞아. 명절은 시댁에서 보내는 거야. 그게 우리 풍습이고 전통이지. 남편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시댁 앞에서는 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여행 가고 내년 명절에는 친정에만 갈게요. 그건 어떨까요? 그 말이 마치 폭탄을 던진 것처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니, 지혜야. 어떻게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라고 성질을 냈습니다. 신우이도 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인 거 모르세요? 라며 화를 냈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단호했습니다. 어이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예의가 없구만. 아무리 시절이 바뀌었어도 며느리는 며느리지.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8년간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남편 준호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도 실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제 부모님도 저를 기다리세요. 그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묻은 물이 눈물인지 설거지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명절 여행 얘기만 나오면 저를 힐끗거리며 지혜 때문에 분위기 다 깨졌잖아라는 눈빛을 보내셨고 신우이는 저를 만날 때마다 언니, 여행 준비 다 됐어? 취소해도 위약금 있을 텐데라며 은근히 압박을 넣었습니다. 명절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의 늪에 빠졌습니다. 8년간의 침묵을 깨고 내년 명절만큼은 제 방식대로 보내겠다고 선언한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생신날 있었던 일 이후로 며칠간 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제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냥 한번 참으면 안 될까?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자라고 말하더군요. 참는 것 8년 동안 저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 내년에 친정에 가겠다는 말이 그렇게 잘못된 거야? 준호는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집안 분위기를 알잖아. 엄마가 예민하시고. 그 말에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준호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부터 몰래 운영해온 유튜브 채널에 접속했죠. 사실 저는 비밀 유튜버였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한 채 시댁 생활의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풀어내는 콘텐츠를 만들어 왔어요. 며느리의 하루라는 주제로 시댁에서 겪는 소소한 일상부터 명절 스트레스까지 많은 며느리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제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친구들에게조차 터놓고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시작했고 어느새 10만 구독자를 가진 인기 채널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노트북 화면 속에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제 모습이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생신날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물론 시댁을 악의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제 감정을 담아 이야기했을 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내년 명절에 친정에만 가겠다고 한 게 정말 잘못된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을 올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언니, 당연히 잘못한 거 없어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명절에 친정을 못 갔다니. 오히려 참 잘 참으셨네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당신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생각해보세요. 와. 시댁에서 너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년 명절은 꼭 친정에 가세요.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가끔은 시댁 어른들 말씀도 이해해보세요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를 지지하는 댓글이었습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조금씩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제 삶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댁에서 서운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했고 시청자들의 응원과 공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영상의 수익으로 저는 작은 비상금도 모을 수 있었죠. 그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 작은 선물도 드리고 남편 몰래 친정에 더 자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이후 올린 영상이 특히 화제가 되면서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라이브 방송해주세요. 다음 명절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라는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하루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미연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명절 여행 준비 잘 될까? 엄마가 계속 물어보셔서. 아, 그리고 여행 가방은 그냥 작은 걸로 가져와. 짐 많이 가져가면 차에 안 들어갈 것 같아.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방 크기까지 지정하다니요. 저는 그날 밤 또 다른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신우이의 메시지와 제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리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명절 당일, 저는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8년 동안 참아온 시간, 이제는 끝내려고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30만을 넘었고 댓글은 500개를 훌쩍 넘겼습니다. 모두 저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언니 화이팅! 꼭 당당하게 말해요. 우리가 다 응원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용기 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번 명절 라이브 꼭 보겠습니다. 언니의 용기에 박수를. 그렇게 저는 명절 당일 시댁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청자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8년간 억눌렸던 제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이죠. 남편 준호에게는 이 계획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시댁 앞에서 항상 소극적이었으니까요.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저는 긴장되면서도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으며 참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유튜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니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일에 대비해 마지막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드디어 그날이 오네요. 솔직히 너무 떨려요. 하지만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명절 오후 차례를 마치고 라이브 방송을 켤 예정입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댁의 반응은 어떨지 모든 것이 궁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명절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단정하고 깔끔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짙지 않은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썼죠. 여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꾸미고 그래? 남편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기분이 그래서. 간단히 대답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오늘 하려는 일에 대해 남편에게 미리 말해줄까 고민했지만 어차피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테니 굳이 미리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유튜브 앱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올린 예고 영상은 벌써 조회수 5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도 넘쳐났습니다. 오늘 라이브 꼭 볼게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언니 힘내세요. 우리가 다 응원합니다. 정말 용기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언니 덕분에 시댁에 한마디 하고 왔어요. 그 응원들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담도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니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니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늘 그랬듯이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앞치마를 두르며 인사드렸습니다. 그래, 지혜야. 음식 장만하느라 고생이 많다. 오늘은 여행 준비도 해야 하니 서둘러 차례를 지내야겠구나.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여행 준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제 의견은 여전히 무시된 채 시댁에서 계획한 대로 진행될 예정인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저와 시어머니는 본격적인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라면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묵묵히 일했겠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똑같이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곧 있을 라이브 방송에 가 있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여행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지혜야, 짐은 다 챙겼니? 오후에 출발해서 저녁 전에 도착하려면 서둘러야 해.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 저는 여행에 대해 아직 결정한 적이 없어요. 식탁 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고 시아버지는 수저질을 멈추셨습니다. 뭐라고? 다 결정된 일이잖아.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신우이가 제안했고 모두가 좋다고 했을 뿐.
저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친정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니? 이미 숙소도 예약했고 다 준비됐는데. 아버님, 그 과정에서 저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나요? 제 의견은 한 번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남편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그냥 이번에는 여보, 당신도 나한테 물어본 적 없잖아. 당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의견은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 말에 준호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고 신우이 미연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멋진 옷차림에 화려한 메이크업을 한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차례는 다 지냈나 봐요? 벌써 여행 갈 준비하고 계세요? 밝게 인사하는 미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연아, 지혜가 갑자기 여행 안 간다고 그러네. 네. 언니, 무슨 소리예요? 다 정해진 거잖아요. 제가 예약까지 다 했는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연 씨, 그 결정 과정에서 제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번 명절에 친정에 가려고 했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미연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언니,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죠. 명절은 시댁이 우선이잖아요. 언니도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그래서 내년에는 친정에만 가겠다고 말했고 모두들 화를 내셨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시어머니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너무하는 거 아니니? 명절이 어디 장난이야.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지. 그때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려는 순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건지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유튜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도 의아한 표정이었고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신우이 미연만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 무슨 유튜브예요? 언니가 방송을 한다고 누가 보겠어요? 그냥 우리 여행이나 가요. 제가 사실 2년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거든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우이 미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고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10만 명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제가 시댁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이에요.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도 변조했지만 많은 며느리들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설령 그렇다 해도 우리 집안일을 밖에다 말하는 게 말이 되나? 전 악의적으로 말한 적 없어요. 그저 제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눈 것뿐이에요. 신우이 미연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언니, 설마 그거 진짜예요?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유명하다는 채널. 그 말에 저는 바로 휴대폰을 들고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제 채널 페이지를 보여주자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구독자 수 10만 명, 그리고 어제 올린 영상의 조회수 50만 회를 보고 신우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시댁이 너무 일방적인 건지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무슨 방송을 한다고 몇 명이나 볼 것 같아. 그냥 헛소리하지 말고. 그 순간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라이브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제 인사와 함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시댁 식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우이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은 8년 동안 제가 매년 겪었던 명절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시댁에 있고 방금 전까지 차례를 지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라이브 시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500명, 1000명. 순식간에 5000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접속했고 댓글이 물밀듯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라이브네요. 드디어 목소리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언니 응원합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와, 정말 시댁에서 방송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세요. 신우이 미연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게 다 뭐예요? 진짜로 방송하는 거예요? 얼른 끄세요. 저는 그런 미연의 모습을 카메라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제 시누이예요. 방금 차례를 지내고 여행 갈 준비를 하는 중인데 제가 이번 명절에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신우이 미연이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 일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엄마,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시어머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혜야, 당장 그거 꺼.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니?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8년 동안 충분히 참았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8년 동안 단 한 번도 명절에 친정에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매번 시댁이 우선이었고 친정은 나중에 가면 된다는 말만 들었죠.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고 댓글은 더욱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양가를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명절마다 양가를 번갈아 방문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시댁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며느리도 딸이잖아요.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전 그저 공평하게 양가를 대하고 싶을 뿐이에요. 올해는 여행을 가더라도 내년에는 친정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이 방송 당장 끄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제 남편 준호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명절에 친정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모두의 시선이 준호에게 쏠렸습니다. 평소라면 부모님 앞에서 저를 두둔하지 못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아니, 지혜 말이 맞아요. 우리는 8년 동안 명절마다 시댁만 왔고 처가에는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이건 분명 불공평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준호야, 네가 무슨 소리를. 준호가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혜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그 부모님도 딸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의 댓글창이 준호를 응원하는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분 멋있어요. 드디어 아내 편을 들어주시네요. 맞아요. 결혼은 양가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한쪽만 챙기면 안 되죠. 와, 남편분의 용기에 박수 보냅니다. 멋져요. 신우이 미연이 계속해서 항의했습니다. 오빠, 언니가 방송하는 걸 왜 가만히 두는 거야? 우리 집안일이 인터넷에 다 퍼지잖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연 씨, 전 단지 제 경험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내년 명절에 친정에만 가겠다고 한 게 잘못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자 신우이 미연이 갑자기 제 휴대폰을 향해 외쳤습니다. 언니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니를 강요한 적 없어요. 언니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댓글창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신우이 반응 보니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와, 신우이 분이 오히려 증거를 제공하시네요. 키읔키읔키읔. 신우이도 인터넷에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당장 그 방송 끄지 않으면 네 시집살이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봐. 그 말에 라이브 시청자들의 반응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시청자 수는 이미 1만 명을 넘어섰고 댓글은 눈사태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때
남편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지혜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항상 시댁만 생각했지. 지혜의 입장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내년 명절에는 처가에 가겠다는 말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죠. 저는 라이브 방송을 계속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의견이 존중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내년 명절에 친정에만 가겠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분란이 일어났어요. 진심으로 여쭤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자 댓글창에서는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전혀 잘못 없어요. 당연히 양가를 공평하게 대해야 해요. 8년 동안 시댁만 갔으면 이제 친정 차례 아닌가요? 시댁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며느리도 한 사람의 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해요. 제 휴대폰 화면에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미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시누이 미연은 인터넷에서 자신이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시청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저를 지지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8년 동안 참아왔던 시간, 이제는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시도죠. 화면 속 시청자 수가 1만을 넘어서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특히 시누이 미연은 자기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열어보더니 이게 다 뭐야? 라며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상황에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내년 명절에 친정에만 가겠다고 한 제 의견이 정말 잘못된 걸까요? 댓글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시더니 마침내 댓글들이 보이셨는지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점점 얼굴이 굳어지셨고 시누이 미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편 준호도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충격을 받은 듯 표정이 변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난 것이니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여러분의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라이브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을 끝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셨고 시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얘가 정말 몰랐구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소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8년 동안 네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나는 그저 우리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길 바랐을 뿐인데 너의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구나. 시아버지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아버지도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우리 집안 전통만 고집했던 것 같구나. 네 부모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드는구나. 시누이 미연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몰랐어요. 제가 늘 늦게 와서 언니가 친정에 못 가는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언니가 인기 유튜버였다니 정말 놀랍네요. 미연의 말에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긴장감이 조금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 준호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당신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매번 부모님 눈치만 봤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당신 의견을 존중할게. 그 말을 듣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저는 그냥 제 의견도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댁이 싫었던 게 아니라 양쪽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하다. 이제야 깨닫게 되었구나.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는 것을.
내년 명절에는 꼭 친정에 함께 가자. 우리도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지. 정말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양가를 공평하게 대할 거야. 네 의견도 존중하고.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지혜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명절은 어느 한쪽 집안만의 행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어야 하는 거지.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8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 준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앞으로는 내가 더 당신 편이 되어줄게.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고 시댁에서도 진심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 중에 갑자기 제안하셨습니다. 지혜야, 우리 이번 여행은 취소하고 대신 네 친정에 가보는 건 어때? 아니에요. 어머니, 이미 예약도 하셨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앞으로 제 의견도 물어봐 주시고 존중해 주시면 돼요. 알겠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우리가 네 부모님께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어떨까?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구나.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새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제 모습 그대로 카메라 앞에 앉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변조된 목소리와 가려진 얼굴로 만나 뵙다가 이렇게 제 모습을 보여드리니 낯설죠. 지난 명절에 있었던 라이브 방송 덕분에 저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시댁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양가를 공평하게 대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응원과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 저희는 약속대로 친정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진심으로 제 부모님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두 가족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에 친정 부모님도 감동하셨습니다. 8년 동안 참아왔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록 어렵고 두려운 일일지라도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 가족은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기쁨과 설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가를 오가며 모두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면 세상은 생각보다 더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것도요.